국제 유가가 배럴당 34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서부 텍사스유 기준인데요. 34달러, 배럴당 34달러면 뭐 여전히 아직도 소위 말 저유가죠. 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 그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1일 기준으로 그 서부 텍사스유, 뭐, 유가마다 서부 텍사스유, 뭐, 브렌트, 북해산유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서부 texas유, 그 WTI라는 그 기준을 봤을 때 2월 11일이 제 기억으로는 배럴당 26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배럴당 26달러에서 34달러로 올랐다. 물론 여전히 저유가지만 오른 비율은요 30%였습니다. 30%.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은 우리가 저유가가 경제에 마치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데 이유인 것처럼, 물론 뭐 그게 핑계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도 있고, 또 산유국의 얼음이 전체 그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번져가고, 또 뭐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 또 산유국, 그 중동의 산유국 외에도 재정적 어려우니까 그게 세계 경제 압박이 되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에너지 소비가 많고 수입이 많은 데는 사실 에너지 이 저유가를 우리 즐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핑계인 것처럼 이러는데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고가 처음 나온 것 아니지만 유가가 오른다면 지금 뭐 26달러에서 34달러니까 3주간에 30% 올랐다지만 그게 배로 올라버렸다. 60달러, 70달러 되면 우리가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니까 이 핑계 저구실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유가가 또 오르면 또 엄청난 또 충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 경제 생산성이 혁신이 안 되니까,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기사 들어가 있고요. 또 국내에는 두산그룹이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창업주의 4세 경영인, 우리가 뭐 흔히 재벌 2세, 뭐 창업자 2세 경영 3세 같다는데 이제 두산은 4세가 됐네요. 창업한 지 120년이 되니까 그 구한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두산이 이렇게 형제 경영에서 또 뭐랄까 그 4세 경영을 내려가는데, 과연 사실 두산하면 위기의 두산 아닙니까? 좀 시중에서는 두산은 뭐 소위 3D 기업 해가지고 조금 자금의 흐름이나 유동성 이런데 뭐 애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겪어 나갈지, 파헤쳐 나갈지, 이번에 회장이 바뀐 게 그런 자금의 애로점이라든가 경영에 요즘 애로가 있다는데 그거 관계가 있는 건지, 뭐 있다면 또 돌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산의 그 오너 바뀐 게, 오너가 아니라 회장 바뀐 게 일면 톱입니다. 3월 3일자 일면부터 보시죠. 여기 새 회장입니다. 박정원 씨요. 두산 거기에 여기 저 창업주, 그러니까 두산의 창업주를 누구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두산 상회하고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옛날에 박성직 상회인가? 뭐 거기서 보면 4세고, 두산그룹 하는 박두병, 거기서 보면 이제 3세 손자입니다. 제일 장손자인데, 하여튼 이 박정원 씨가, 박용만 회장은 퇴진했고 상위 회장은, 대한상위 회장은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박정원 시절에서 4세 경영 시대가 됐다. 우리가 하는 재벌 2세, 3세가 4세까지 갔다. 이 회사가 사업구조 조정에 가속 페달, 뭐 사업구조 조정을 했지만 두산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두산 알짜, 두산 인프라코어 공작기계 부분은 또 이번에 매각 하기로 했다. 뭐 이 기사가 지금 2면, 3면 쭉 이어집니다. 다른 기사 보고 2, 3면 넘기겠습니다. 경제가 여러모로 안 좋죠. 아까도 앞에서도 신문 읽게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다 어렵습니다. 모두 마이너스에 넘. 생산도 어렵다, 소비도 어렵다, 투자도 어렵다, 수출도 어렵다. 뭐 4개 정도 다, 아니 다 어려운 거죠.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수치가 나옵니다. 1월 이러니까 또 2월은 더 어떨는지. 2월 거는 물론 한 달 뒤에 나옵니다만 재고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무서운 얘기죠. 자, 사진은 힐러리 대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GOP에는 도널드 트럼프 각각 대시를 붙였다 했습니다. 미국 대선 슈퍼 화요일 거기서 압승했고요. 본선 앞으로 나간다. 유엔 안보리가 3일
0시 그러니까 2일 밤 12시를 계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재 12개 단체 16명 추가해서 유해안보리가 됐고요. 요즘 뭐 주택시장 찬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시장 어렵다는 얘기 계속 한두 번도 나온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아파트의 분양권 그러니까 새 주택입니다. 새 아파트 파는 분양권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돼서 거래 금액이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지난 1월과 2월의 분양권 거래 대금이 봤더니 작년도 2015년도 1월, 2월과 비교했더니요 3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1월, 2월에는 11조 5천억 원의 지가 분양가가 됐는데 올해에서는 3조 7천억 원 주택 경기가 특히 아파트 시장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면 아까 두산그룹 기사 이어지죠. 평사원으로 출발한 두산과의 4세 맏형 평사원이라고 해서 일반 그게 아니고 어느 그룹가에서 그냥 평사원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전략기획통 31년 두산맨 31년 했으면 뭐 회장 될 나이도 됐네요. 대충 뭐 50대 후반 뭐 그 정도 될 거고 그룹 전 직급 두루 거쳤어. 그리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그래서 일본 기린맥주에서 근무도 했던 사람이고요. 연료전지 면세점 사업 그룹 신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겁니다. 두산그룹은 형제간 그룹이다. 사우디 왕가 승계와 비슷. 이거는 좀 아무리 기사지만 좀 과했네. 왕가. 3면 120년 이어온 두산그룹 셰리더스브로 지금 위기를 돌파 승부수다. 두산이 좀 위기입니다. 유동성 위기인지 사업 구조적인 근본적인 위기인지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 두산 인프라코아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남아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어려움에 있다. 구조조정 끝낸 후에 신성장 동력 장기 본격화할 텐데 이 4시의 경영자가 잘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물러나는 박용만 씨는 두산 인프라코아 경영에 전념하고 대한상위 회장직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아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네요. 공작기계 부분 플러스 1조 1천억을 확보한다는데 워낙 빚이 많아서 뭐 어떠는지 모르겠네요. 자, 4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을 봉쇄했습니다. 비군사적 유엔 제조로는 역대 최강이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좀 위협이 되려나요? 3월에 좀 겁을 단단히 줘야 되는데 북한의 제재 대상은 기관 12곳, 개인 16명, 미사일 개발 총괄하는 최춘식 등 포함. 김정은을 포함이 안 됐다죠? 어쨌든 김정은은 뭐 자기 본인 명의로 그것도 없고 해외 잘 안 나가니까 그런가 봅니다. 돈줄을 차단하는데 북한의 지배청을 정조준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분야별로 제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민항기 해외 급유는 허용이 되고요. 낮은 항을 통해서 북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수용 요구를 유엔 안보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오면 무서운 경제 얘기 좀 봅시다. 마이너스의 수령에 빠진 우리 경제. 자동차는 5조 원, 전자는 4조 원어치 재고가 쌓여 있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재고가 많다는 것은 공장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저다. 금융위기라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 4월 이후 최저다. 재고율도 지금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네요. 수출, 내수, 동반위기. 수출은 뭐 월드 지금 내리 석 달째 두 자릿수 감소고요. 걱정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8개월째 빠져나가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한국 돈 뭐 정리하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제3 이머징 마켓에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오일머니도 빠져나오고 미국과 선진국 유럽의 돈도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시화법 아까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그 기사죠. 시장 점유율 75% 제한 때문에 재개념을 못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정치면 참 보기는 싫지만 시국이니까 한번 봅시다.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법, 요거는 경제활성화법으로 우리 한 거죠. 처리 전부 다 무산, 19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놓고 대치를 하니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선거구 획정안 통과하면 이제는 국회의원들 뜻은 오로지
총선에만 갈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일정을 저렇게 늦게 해놓으니까 총선 후에 처리하겠다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뭐랄까요,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 영감님 비대위원장이 돌연 야권 통합하자고 했습니다. 통합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갈라섰을까요? 안철수 의도가 의심된다. 당내 정리부터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청와대 서비스 발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대리한 경제수석이 좀 나섰군요. 자, 미국 대선 슈퍼 화요일 트럼프를 어찌할까? 트럼프 공화당이 잘 나가니까 공화당이 지도부를 하든가, 공화당에 생각 좀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돼도 골치 아프다. 아니,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이 더 골치 아프다.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고 다음에 4년 후에 정권 받아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나 봅니다. 트럼프를 어찌할까 골치 아프다. 힐러리 여유만만. 그렇습니다. 15일쯤에 각 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국제면 앞에서 봤죠? 중국 신용 등급 전망을 낮아졌다. 무디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고요. 강달러 유가 하락 때문에 세계 부호 순위가 바뀌었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이 국유기업 대대적 감원, 석탄, 철강업종 대상으로 향후 2, 3년간 최대 600만 명 감원한답니다. 중국은 이렇습니다. 600만 명 참 많죠. 중국은 입시하면 시험 치면은 900만 명 이렇게 시험 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유가 바닥쳤나 아까 그 얘기 나왔고요. 일본 라쿠텐 야마토 운수도 드론 택배 사업에 나섰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ICE, CME 런던 증권거래소, 이거 좀 더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런던 증권거래소 인수에 나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 봤고요. 중국은 정말 크긴 큰 나라입니다. 감원을 해도요, 철강, 조선 이런데 감원을 2, 3년간에 600만 명을 감원한다니까 도무지 참 큰 나라죠. 입시험을 치면 900만 명 이상의 시험 치는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도 그만큼 많아지고. 하여튼 중국의 저 거대한 공룡이 빈사의 공룡이 되고 비실거리는 공룡이 될 때 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깔려 죽을 겁니다. 아마. 중국이 비실거리면 깔려 죽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정규재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또 정규재 칼럼도 잘 봐주십시오. 요 신문 읽기는 이걸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죠.